윤석열 월요일이 됐고요. 윤석열은 월요일이 되게 싫었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윤석열도 주말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말에 뭐 검사장들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데 오늘 오전에 검사장들이 해동한 결과물을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그 월요일이 되게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빠르면 오늘중 결과 발표. 뭐 무슨 면접 시험 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이야기 아니야? 정말 가소롭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세계에서 상관의 지시가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건 나는 옷 벗고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시에 대해서 하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이 아닌데. 합법적인 지시면 그냥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글자 그대로 전문 용어로 우리 다 알잖아요.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이 많아. 싫으면 나가든가. 재미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최수창 경찰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최수창 경찰서장 항명 파동 사건인데요. 네, 경찰 공제회 책에 제가 문제로 만들어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네, 공제회 책을 제가 몇 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이제 성과주의라는 게 경찰 조직 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파면을 당했어요. 그러니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구제가 됐는데 당시에 파면 사유가 이런 식이었어요. 기자회견을 했다. 초유의 하명, 하극상 사태이다.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엄격한 위계 질서를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 내부 갈등을 유발시켰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 품위를 손상했다. 파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찰서장이 그때 당시에 딱 한 번 한 그 기자회견하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비교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파면감이에요. 다만 검사징계법에 파면이라는 징계 조치가 없고 해임과 면직, 해임이 가장 심합니다. 해임이 결국은 파면이지 뭐. 그 퇴직금의 차이가 그러니까. 50% 이게 좀 있어서. 네, 너는 이렇게 치면 파면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우리 같은 조직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상 개인 방송에 가까운 제가 운영하는 방송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요소, 저는 가급적 개입 안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여기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 채널 책임자로서 나는 이거 용납하기 좀 힘들다. 수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 굳이 예를 들자면 미래통합당을 편드는 듯한.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만하시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르지 않아요. 그만하시죠 했어. 네. 상대방이 그걸 안 듣겠다고 하면 매우 쳐라. 나가는 게 A죠. 예. 그렇지. 그게 A라고 생각해. 예. 근데 공무원 세계는 또 이런 다른 개념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는 엄연하게 계급과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 왜? 지휘 통솔을 해야 되는 쉽게 표현하면 추미애는 책임 있는 거예요. 검찰이 잘못을 하면 추미애 장관은 그게 잘했든 못했든 그 책임은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수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뭔가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나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검찰총장도 일상 어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특히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는 개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 측근에 관한 이야기야. 이런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기 전에 이미 검찰총장이 선언을 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나한테 수사 결과만 보고해달라.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무슨 한동훈이 이동진이랑 하는 이야기 중에 뭐 유시민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그 한 구절만 갖고 계속 쉴드를 치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이 윤석열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예. 이런 정도 되면 당연히 그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지시를 했지만 안 들어 처먹으니까 결국 수사 지휘권 내린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정무적 감각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마지막 외통수 같은 거거든요. 검사장 회의라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 사태 그 태블릿 그 보도됐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순실 날 잘 안다. 라는 기자회견이 모든 걸 폭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장 회의가 그 기자회견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옳다 그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윤석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옳다라고 나오면 나가야죠. 다 항명한 거니까 자기 부하들이 그 총장 하는 거 잘못됐다. 네가 나가라. 이런 신호가 되는 거고 요번에 지금 짐작되는 것처럼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일부 잘못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이 의견을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해결해내지 못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소집된 그 의견을 윤석열을 받았을 때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지막 외통수를 쳐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한 발이 없는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검사장 회의 같은 거 소집하지 말고 그냥 주말 동안 그냥 장고하다가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알겠다 아니면 나가겠다.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다른 절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9번은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네네네. 맞습니다. 검사장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일종의 보여주기 플러스 시간 끌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검사장 회의 후에 답은 우리 검사장들이 모여서 약간 항명 분위기 이건 법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뭐 결과를 이야기하겠다라는데 윤석열의 마음은 이런 거죠. 오늘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빠르면 오늘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측인 거지. 그 예측도 검찰발에서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잠깐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래서 그 지금 이성윤만 빼고 검사장 회의를 한 것도 그렇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말을 만들어 놨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몰라. 나 그때는 너무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 몰라. 저도 역사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범죄 소탕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 문재인 촛불 정부 때 검찰 사법과의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왔으면 이거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방송에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로 몰고 가는 게 가장 악의적인 거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 얼마나 찌질한 자인지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측근의 문제를 지가 개입해가지고 수사 전문 뭐 자문단 뭐 요딴 거 막 허락해줬다가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지시하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 측근 보호하려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상 두 번째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사상 두 번째로 추미애가 무슨 수사 지휘권을 뭐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엄중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윤석열을 밖에서 보면 그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 등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를 행사할 정도의 추미애 장관의 마인드라고 하면 여기선 수사 지휘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검사들 의견을 듣고 말고 할 게 아니라고요. 이 사건은 자기네 검사장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이상한 쉽게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사 지휘를 하면 생긴 일이라고. 뭐 전문 수사 자문단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이 사건이면 윤석열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검사장도 모아갖고 이 사람들 의견 들어볼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장모 사건을 검사장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랑 똑같은 유사한 구조에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한동훈은 윤석열의 최측근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의 문제를 검사장들 떼거리로 똘마니들 규합해가지고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우린 듣겠어 못 듣겠어 하는 게 가장 비열한 거라고. 이거 내가 윤석열이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나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장들이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 졸업하고 일자리 못 구하는 변호사들 많거든요.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 기능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중요했던 거지 앞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 미래의 검찰은 수사 필요 없거든요. 근데 행정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공소 유지하고. 그러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검사장들 모여가지고 지휘권이 이랬네 저랬네 무슨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넘어섰네 만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면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돼요. 지휘권이라는 건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내 부하의 지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내 부하의 권한이고 여기부터 내 상사의 권한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해석이 어딨냐고. 그러면 다 나가라고.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법률가잖아요. 여기서 가장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검사장 회의라는 걸 소집하든 말든 건 이들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 의견을 듣고 싶으면 뒤에서 밥 먹으면서 들으라고요. 이걸 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 누구는 와라 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걸 왜 언론에 얘기하냐고. 니네들 친목단체잖아. 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민님이 사법시험 실패한 것에 대한 한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풀이 좀 하면은 그리고 내가 그 이의제기라는 말들 자꾸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는데 그 검찰청법 7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검찰청의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 지휘 감독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검찰청 소속 상급자예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 소속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불가하고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재고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왜 네가 그 지위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냐고요. 네가 지난번에 대노하고 경로하는 것도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 왜 여기서 네가 수용을 해. 윗사람이 얘기하면. 분명히 검사는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동의를 받고 검찰총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직 공무원 아니고요. 특정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라 복종 의무가 있어요. 직무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얘네들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이 복종 의무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항명이고 이거는 철저한 징계 사유고 검사장 회의 소집도 징계 사유거든 너. 지금 다 걸리고 들어가.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니 또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국가기관끼리 싸우면 다 권한쟁의 심판인 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단순한 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환경부 장관이 있고 기상청장이 있다. 그럼 기상청장이 상급자랑 상급자가 감독권 행사한다는 건 서로 의견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총장들이 전부 다 장관한테 권한쟁의 심판 제기하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하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새날 운영과도 또 유사한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만들어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다 새날 PD 하겠다고 나서고 지가 방송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송에 나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최소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PD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들끼리 스스로 부여해 놓은 어떤 지위에 있어가지고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방송하면 안 돼. 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을 편드는 방송을 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당연히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저 방송실 밖에 와가지고 데모하고 시위를 하는 거야. 맞아.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고. 그거랑 약간 유사한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찌질한 놈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새날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아니죠. 국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들이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특혜를 누려왔는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검사만 가능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을걸? 그러니까 친구들 오랜만에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게 졸업한 20년 만에 만나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고등학교.
근데 그러면 막 성공한 놈, 성공 안 한 놈 웬만하면 다 모여요. 한 반 다 모이니까. 전교생이 다 모이기도 하고. 담임선생님 모셔놓고 술 마시고 이러는 행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판검사가 됐거나 의사가 됐던 놈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놈들은 자영업하는 놈도 있고. 나는 근데 판검사나 변호사 됐던 놈들 실제로 보니까 김현정이도 한 놈 있더라고. 근데 얘네들 노는 걸 봤어.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찍소리도 못하던 진짜 범생이들. 이런 애들이 나중에 판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애들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데 뭐가 없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고. 그게 권력이 돼서 노는 게 완전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어떻게 노냐면 도란도란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좋았어. 얘네들은 내가 돈 낼 테니까 룸사롱 가자. 예. 그래서 오빠 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쏠 테니까 룸사롱 가자 이거야. 맞아요. 실제로 가면 일단 따라는 가봤어요. 네. 저번에 나오긴 했지만 진짜로. 간내 갔어. 근데 이게 노는 게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범생이들 모습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노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면 잠깐만요. 위험해지기 때문에 말하기 그 어려운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정말 아니라 보기 힘들어요. 두고 보기가. 그러니까 보기가 엄청 힘든 네. 상황인데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다수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정치검사로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조국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 윗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말하자면 조국 장관 털 때의 모습은 검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직급은 한참 낮아도 감히 추미애가 우리를 지휘해?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버릇을 그대로 두잖아요. 혹시나 정권이 바뀌어서 미래통합당이 정권 잡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래통합당이 검사들을 편들 게 아니고 니들은 공무원일 뿐이야. 왜 그런 영화인가 드라마가 있었죠.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고 했던 거기에 딱 그 대사를 매칭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는 공무원이고 우리는 주인이야.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공수처 통과시켜가지고 통과됐죠. 절차 진행시켜가지고 공수처 설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수사권 조정인데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서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되는 대부분의 수사권이 공수처로 이양되는 거잖아요. 경찰과 공수처로 이제 분리되는 건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없으니까 검찰이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수사권 조정의 내용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과거에 관행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검찰총장이 그냥 지시만 하면은 아무거나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결국은 반골기질 소형주의에 빠져있는 윤석열의 지금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부장단 회의 패싱해버리고 과장들한테 전문수사전문단 구성하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패싱을 해버리면 추 장관은요. 윤석열 패싱해버리고 부장단 회의한테 지시를 할 그렇지. 수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저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방법은 하나예요.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겠다면 사퇴하는 게 맞고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거를 좀 낮춰달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난 윤석열의 패착이라고 봐요. 일반 검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가 결정할 문제를 검사장에게 떠넘긴다는 느낌 안 받겠어요? 네. 자기 측근 문제들?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맞죠. 이 프로스에 글들을 올려? 왜? 윤석열한테 잘 보이는 글만 몇 개 올리는 검사밖에 안 나오냐? 당신들이 검찰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나오면 검찰이 더 망가진다는 사실. 점점 역사가 진보할수록 역사가 지나갈수록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힘은 점점 빠질 거라는 사실. 윤석열 때문에 상당 부분 빠졌죠. 공수처 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검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법시험 높은 점수 사법연수원 높은 점수 해가지고 검사 임용됐을 때 아마 대개 여러분들 솔직히 속마음 말씀드려볼까요? 권력이었을걸?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법 집행을 해서 서민들을 지키겠다고 검사로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걸? 몇 명 안 될 거야.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검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존재. 아무리 누가 우리는 건드리지도 못해 하는 마인드 바꾸세요.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에서 시험 좀 잘 봤다고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연봉 많이 받는 공무원 되실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이 비해서 연봉 많이 받을 테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